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의 동의과학대학교 간호학과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박지원 교수입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서 학교, 직장 등 많은 곳에서 만남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주변의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며 살아가는데요. 저도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이 학생들이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사실 학생들뿐만 아니지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이 인간관계 때문에 행복해하기도 하고 또 고민하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먼저 인간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쓴 스티븐 코비는 우리의 인간 관계에 대한 개념을 감정은행 계좌라는 말로 설명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 중에 은행에 계좌 하나 없는 분은 아마 없으실 텐데요. 요즘은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은행에 갈 일이 사실 별로 없지만 이 은행 계좌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은행 계좌에 저축이 많이 되어서 마음이 훈훈하고 넉넉한 분도 계시지만 또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 경제적인 상황이 다소 어려워져서 이 계좌의 잔고가 비어가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 받고 불안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은행 계좌처럼 우리의 인간관계도 신뢰라는 이 돈을 저금하여 서로의 신뢰가 두터워질수록 우리의 인간관계의 계좌도 풍족해집니다. 반면에 이 계좌 잔고가 다 떨어지고 인출이 더 이상 안 되게 되면 오히려 마이너스 계좌가 되기도 하지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이 사람의 눈빛만 봐도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다. 혹은 나는 저 사람의 표정만 봐도 저 사람이 지금 무슨 기분인지 딱 알아차릴 수 있다. 라는 분이 여러분 혹시 계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의 눈빛이나 표정만 봐도 여러분의 기분을 알아차려주는 그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에게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과 여러분은 아마도 감정은행 계좌에 신뢰라는 돈이 두둑히 쌓인 아마 잔고가 많은 관계일 것입니다. 저축이 많을수록 탄탄한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인출이 많을수록 그 관계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어떻게 이 신뢰라는 돈을 차곡차곡 쌓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인간관계에서 아주 사소한 것부터 조금씩 시작하면 됩니다. 좋은 감정을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을 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계좌 잔고에 신뢰라는 돈이 조금씩 모이고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공손하게 인사하고 친절한 말을 건넨다든지 아니면 약속 시간 5분 전에 나와서 미리 기다린다든지 이렇게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하는 여러 가지 행동이 여러분의 감정은행 계좌에 신뢰를 쌓고 잔고를 높여가는 길입니다. 스티븐 코비는 인간관계를 3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했는데요. 순직형, 암탉형, 편애형이 바로 그것입니다. 순직형은 일 이외에 다른 인간관계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직장 상사에게만 관심을 두고 있어서 직장에서는 성공할지 모르나 가정에서는 행복을 만들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순직형과 반대로 암탉형은 가족에게만 관심을 두고 가족 이외의 사람에게는 관심을 별로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인간 계좌는 굉장히 풍부한 편이지요. 편애형은 자신이 좋아하는 특정인들과 좋은 인간 관계를 유지하고 그
가족들과 잘 지내는 유형으로 특정인에게 치우친 계좌 잔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편애형은 앞서 말한 순직형이나 암탉형보다 나아 보이긴 하지만 어느 한쪽을 보장받기는 어려운 유형일 수 있습니다. 설명드린 순직형, 암탉형, 편애형 중 어느 유형의 인간관계를 가질 것인가의 문제는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의 가치관과 신념에 따라 결정될 부분입니다. 어느 한 유형이 맞고 어느 유형은 틀리다의 문제가 아닌 것이지요.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자택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늘어났고 학생들은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었는데요. 가족을 제외한 친척, 친구, 이웃 등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가 대부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요즘은 인맥 다이어트를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하는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맥 다이어트, 이런 단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인맥과 다이어트의 합성어인데요. 복잡한 인간관계 혹은 불필요한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바쁜 사회생활 때문에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일을 말합니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로 인해 최소한의 만남만 유지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인 가족 앞으로 개설된 이 감정은행 계좌 관리가 지금은 너무너무 중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얼굴을 맞닿고 살다 보면 매일매일 24시간 내내 관계가 좋고 친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조금씩 규칙적으로 감정은행 계좌에 저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족의 감정 계좌에 규칙적으로 저금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먼저 내 가족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잘 들어주는 태도가 필요한데 나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언행일치라는 사자성어를 알고 계시지요? 이처럼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면 가족 내에서도 신뢰감이 올라가 가족 계좌에 저축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수표만 계속 날리면 결국은 서로 믿지 못하게 되고 잔고에서도 인출이 자꾸자꾸 진행되어 결국은 깡통 통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 관계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지나친 기대를 하지 않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기대한 수준에 상대방이 미치지 못할 때 우리는 실망을 하게 되고 그 안에서 갈등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확한 목표를 세우고 서로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집안일을 할 때 아내는 설거지 담당, 남편은 빨래 담당, 아이는 책 정리 담당, 이렇게 역할을 뚜렷이 나누면 애매모호한 것 때문에 집안일로 인한 여러 가지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고 또 서로 불필요한 감정 소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감정 계좌에 저축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간에 서로 잘못한 일이 있다면 먼저 마음 담은 사과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음에도 없는 사과는 오히려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혹 가족이니까 말로 해야 할까? 아니면 이걸 굳이 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진정성 있는 사과를 먼저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들의 가족 감정 계좌는 점점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가족 감정 계좌의 잔고가 두둑해져야 가족 간의 의사소통이 쉽고 단순해지면서 작은 문제도 쉽게 넘어갈 수 있고 민감한 문제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여느 때보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든 분이 계신가요? 혹 내 생각과
또 내 의도와 다르게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아서 고민하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그럼 가족 감정 계좌에 조금씩 저축해 보세요. 스티븐 코비는 응급처치식 인간관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간 투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일상이지만 소중한 사람에게 장기간 투자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고마워, 미안해 등의 말을 전하고 사랑을 표현해서 여러분의 감정은행 계좌가 일주일 뒤, 한 달 뒤, 그리고 1년 뒤에는 잔고가 차고 더욱 풍성이 넘쳐나길 기대해 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